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침대 위든 조용한 방 안이든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 이 시간은 당신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됩니다.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쉬고 그리고 천천히 내보내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 속에서 오늘 밤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천재 발명가라고 부르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테슬라는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너지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교류 전기, 무선 송신, 공명, 이 모든 것은 그가 에너지를 통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그의 내면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의 핵심을 딱 한 줄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방향이다. 잠시 이 문장을 가슴 안에 놓아두세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당신의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입니다. 잉크 한 방울이 물 전체를 물들이듯 두려움은 조용히 그러나 넓게 퍼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이게 잘 될까? 나는 충분한가? 혹시 실패하면? 이 질문들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의 소비입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장 큰 저항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두려움은 그 저항 중 하나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애야 할까요? 참아야 할까요? 테슬라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류를 억지로 막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사라지지 않고 옆으로 흘러가듯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도 막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배울 것은 바로 그 기술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이 끝날 때쯤 당신은 두려움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은 에너지로, 억눌러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이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실험실에서 매일 했던 것처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이 얻고 덜 낭비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배워라. 그는 이 말을 전기 회로에 대해 한 것이었지만 이 문장은 우리의 정신 에너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려움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향만 바뀔 뿐입니다. 그 방향을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찾아갑니다. 눈을 감으세요. 호흡을 고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 그냥 느껴보세요.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의 여정은 지금 이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테슬라가 매일 밤 실험실에 홀로 앉아 전류의 흐름을 읽었듯 우리도 지금 이 고요 속에서 우리 안의 에너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 어딘가에 무언가가 켜져 있습니다. 걱정이라 부를 수도 있고 불안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직전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가 특정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렵다고 느끼는 순간보다 한 박자 앞서서 당신의 정신은 이미 원하지 않는 장면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정은 결과입니다. 주의의 방향이 원인입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에는 역설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피하려 할수록 원하지 않는 장면이 더 선명해집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운 사람은 실패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그립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사람은 거절의 표정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재생합니다. 주의가 그 장면에 쏠릴수록 그 장면은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마침내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가 그 장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자서전 나의 발명에서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강렬한 빛의 섬광과 함께 생생한 이미지들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그것들은 너무 선명해서 실제인지 환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단어 하나를 말하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장면이 즉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그 이미지들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이미지들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주의를 두려움 쪽이 아닌 가능성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테슬라가 평생 고독 속에서도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주의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외부 세계가 그를 흔들 때마다 그는 내면의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에서 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계를 설계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의를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오늘 밤 당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나의 주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없고 억지로 긍정적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위의 나침반이 지금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만 조용히 알아차리십시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나의 뇌는 단지 수신기일 뿐이다. 무엇을 수신할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의 정신 안에는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아침에 가득 채워진 유리잔처럼 그 잔은 하루 동안 조금씩 비워집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리고 무언가를 걱정할 때마다, 걱정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폭발하지도 않고 경고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방울씩 당신의 에너지를 흘려보냅니다. 오늘 아침 해결되지 않은 이 일을 반복해서 떠올렸다면 그 순간마다 잔 속의 물이 새어나간 것입니다. 반복적인 두려움은 특히 위험합니다. 같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10번 재생하면 에너지는 10번 소모됩니다. 한 번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려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집중을 못하는 걸까? 왜 의지가 이렇게 약한 걸까? 하지만 테슬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의 결핍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이미 다른 곳에서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잔이 비어 있는데 물을 따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하고 상상하고 깊이 몰입하는 일은 정신 에너지의 가장 높은 층위를 요구합니다. 그 층위에 닿으려면 아래에서 새는 구멍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테슬라에 관한 기록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는 실험에 깊이 몰입하는 시간 동안 식사를 거르고 수면을 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함으로 보았지만 테슬라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는 외부로 향하는 소비를 줄일수록 내면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교 모임을 최소화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마찰, 타인의 시선에 대한 신경, 소음과 자극, 이 모든 것이 잔 속의 물을 조금씩 덜어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기에 고요함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들기 전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서 새어나갔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채 머릿속에서 맴돈 걱정이 있었습니까? 타인의 말 한마디를 몇 번이나 되새겼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습니까?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오늘의 누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인식이 내일의 에너지를 지키는 첫 번째 문이 됩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내 뇌는 단지 수신 장치다. 우주에는 핵심이 있고 우리는 그로부터 지식과 힘과 영감을 끌어온다. 그 신호를 받으려면 내면의 잡음이 조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자만이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나의 발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델도 도면도 실험도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실제처럼 그릴 수 있었다. 그는 실험실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장치를 완성하고 작동시키고 수정까지 마쳤습니다. 손이 아닌 정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순서가 전부였습니다. 두려움도 하나의 시각화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장면을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재생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상상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장면을 상상하느냐입니다. 두려운 시나리오가 구체적일수록 원하는 시나리오도 그만큼 더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은 선명한 공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디테일로만 디테일을 덮을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라고 되뇌는 것과는 다릅니다. 시각화는 주의의 물리적 재배치입니다.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 집중을 위험 쪽으로 고정시킵니다. 시각화는 그 고정을 풀고 원하는 결과 쪽으로 주의를 옮기는 행위입니다. 테슬라가 교류 전동기를 완성한 것도 공원 산책 중 그 장치가 돌아가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듯 선명하게 포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중이 먼저 이동하면 에너지가 따라옵니다. 테슬라는 장치를 상상할 때 단순히 형태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찰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마모되는 부품까지 머릿속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수준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오늘 당신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다면 그 장면만큼 선명하게 원하는 결과를 그려야 합니다. 발표를 두려워한다면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 표정을 봐야 합니다. 대화가 두렵다면 상대방이 미소 짓는 그 순간의 온기를 느껴야 합니다. 선명함이 선명함을 밀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들기 전 30초만 써봅니다.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 잠드는 동안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내일 이루고 싶은 단 한 장면을 고르세요. 회의실일 수도 있고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떤 빛이 있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당신의 몸이 어떤 느낌인지,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실험실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실험실도 지금 이 순간 열려 있습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나는 머릿속에서 짓고 그곳에서 발명을 시험한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에너지, 주파수, 진동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우주의 비밀이 열릴 것이다. 상상은 도피가 아닙니다. 상상은 도착입니다.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땐 괜찮았는데 방 안에 혼자 남겨지는 순간 이유 모를 불안이 밀려오는 그 경험. 많은 분들이 그것을 고독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두려움이 커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두려움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외부의 소리로
내면을 채웁니다. 알림음, 대화, 음악, 뉴스. 그 자극들이 사라지는 순간 평소에 억눌려 있던 내면의 소음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이 마치 고독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고독이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과 드러낸 것, 이 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드러난 것은 이미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뉴욕의 실험실에서 밤을 홀로 지새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조수도 동료도 없이 전기 전도체들이 늘어선 어두운 공간 속에서 그는 혼자 사유하고 설계하고 상상했습니다. 그의 전기를 기록한 이들은 그 고독이 테슬라에게 생산성의 조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침묵은 두려움이 자라는 토양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정신 에너지가 다시 하나로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혼자라는 상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그가 고독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다시 핸드폰을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누군가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 안에서 무언가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빛이 충분해졌다는 뜻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이 그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보이는 것은 이미 당신이 다룰 수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밤 한 가지를 시도해 보십시오. 단 10분입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영상도 음악도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을 의도적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언가 떠오르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도 말고 그 10분 동안 당신의 정신 에너지는 흩어지지 않고 조용히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밤에 실험실에서 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루의 끝에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두려움이 자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여기저기 흘려보낸 에너지가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공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오랫동안 당신 안에 있었고 이제 비로소 당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뿐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고독을 회피가 아닌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선택을 당신의 내면은 기억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말처럼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힘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할수록 두려움은 더 선명해집니다. 억누르려는 그 힘 자체가 두려움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을 손으로 덮으려 할 때 산소가 더 몰리듯 저항은 오히려 그 감정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싸움은 언제나 상대를 살아있게 합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순간 그 실패 앞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기 전달 실험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낼 때도 그는 좌절을 반추하는 대신 즉시 다음 설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실패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했다는 것. 그것이 그의 진짜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가 향하는 곳으로 에너지는 흘렀고 그 에너지는 다음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켜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두려움이 차지하던 자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억압이 아닌 대체의 원리입니다. 의식은 동시에 두 개의 강한 방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향한 집중이 깊어질수록 두려운 시나리오는 스스로 희미해집니다. 억지로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노트를 한 장 펼쳐보세요. 왼쪽에는 지금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를 짧게 적습니다.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결과를 적습니다. 두 문장이 나란히 놓이면 천천히 시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눈이 오른쪽에 머무는 동안 잠재의식은 그 장면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하루 중 두려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두려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의 흐름을 의식 위로 꺼내놓습니다. 의식된 에너지는 이미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된 에너지입니다. 이 질문을 하루에 3번만 습관처럼 반복해 보세요. 아침에 1번, 두려움이 올라올 때 1번, 잠들기 직전 1번. 작은 질문이 의식의 방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꿉니다. 두려움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야 할 에너지입니다. 강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당신 안의 두려움도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시선을 옮기고 질문을 바꾸고 원하는 곳을 향해 에너지를 흘려보내면 됩니다. 테슬라가 다음 설계도를 펼쳤듯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다음 페이지를 펼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당신의 삶이 자란다. 오늘 밤 이 자리까지 와주셨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쉬려 하지만 마음은 아직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붙잡힘의 이름이 무엇이든 오늘 밤 우리는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함께 할 것입니다. 천천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조용히 되짚어 봅니다.
첫째,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이었습니다. 둘째, 정신 에너지는 유한하며 걱정은 그것을 소모합니다. 셋째, 상상은 현실보다 먼저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전환 도구입니다. 넷째, 고독과 침묵은 두려움을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모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두려움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흐름이 오늘 밤 당신 안에 조용히 자리를 잡도록 두십시오. 이제 오늘 밤의 실천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서 가장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테슬라가 실험실에서 문제를 직시하듯 당신도 그 두려움을 잠시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천천히 시선을 옮깁니다. 두려움의 장면에서 벗어나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결과의 장면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장면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안도하며 웃고 있는 얼굴,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아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 저녁 식탁, 그 장면의 빛깔과 온도와 냄새까지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방향을 두려움에서 가능성으로 실제로 전환하는 행위입니다. 테슬라는 머릿속 실험실에서 기계를 완성한 뒤에야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장면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품은 채로 잠속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가십시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의식이 흐려지는 바로 그 경계에서 당신의 내면은 오늘 밤 마지막으로 받은 신호를 가장 깊이 새깁니다. 두려움의 장면을 마지막으로 품고 잠드는 것과 원하는 결과의 장면을 마지막으로 품고 잠드는 것은 내일 아침 당신이 가진 에너지의 방향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밤의 마지막 생각이 내일의 첫 번째 에너지입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내 뇌는 단지 수신 장치다. 우주에는 지식의 핵심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에 접속할 수 있다. 잠드는 순간은 바로 그 접속이 가장 열리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두려움에 소모된 에너지는 오늘 밤 당신이 품는 장면 하나로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억누름이 아니라 전환, 싸움이 아니라 흐름. 그것이 테슬라가 평생 실험실에서 증명한 원리이며 오늘 밤 당신의 침실이 그 실험실이 됩니다. 오늘 밤도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밤 이 공간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되찾아 가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내일 밤도 이 고요한 시간이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잠드십시오. 원하는 장면을 품은 채로
내일의 에너지는 오늘 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